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국어 시간은 국어 1-1 나예요. 네. 국어 교과서가 1학기 때 두 개 있죠. 1-1 가가 있고 1-1 나가 있습니다. 국어 활동은 하는데 이제 국어의 절반을 배운 거예요. 이제 새로운 국어 1-1 나 교과서를 통해서 남은 절반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0쪽입니다. 150쪽. 자, 6단원이죠. 우리 5단원 인사말까지 했고 6단원부터 이제 1-1 나가 시작됩니다. 자, 6단원부터 시작해서 앞에 보면 차례가 있는데요. 9단원까지 있죠. 6단원부터 시작해서 9단원까지 있죠. 6, 7, 8, 9. 네. 6단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50쪽. 자, 제목이 뭡니까? 받침이 있는 글자. 네, 받침이 있는 글자. 글자는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글자의 짜임, 우리 공부했죠. 자음 배웠고, 모음 배웠고, 글자의 짜임,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글자를 만든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자의 짜임 얘기할 때 자음, 처음에 오는 자음을 초성,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음이 꼭 있어야 됐잖아요. 모음을 우리가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받침이 또 하나 생깁니다. 받침이. 자, 그래서 받침은 한자로 마지막, 종성이라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받침이 있는 글자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 학습하게 됩니다. 네, 받침이 있는 글자. 자, 그럼 우리 그림 볼까요? 그림. 150쪽, 151쪽 그림 보세요. 개구리. 네,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비가 오네요. 네, 그래서 비라고 써있네요. 비. 네, 비. 자, 비읍이라는 자음과 이라는 모음이 만나서 우리 비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죠. 네, 비라는 글자의 짜임이에요. 자, 그 옆에는요. 비가 그치고, 네, 햇빛이 쫙 내리쬐네요. 내리쬐고 있어요. 네, 햇빛 할 때. 자, 빛 할 때. 똑같네. 자음, 비읍과 모음, 이. 근데 거기에 우리 빛, 햇빛 할 때 이 빛에는 자, 자음이 하나 더 있죠. 네. 글자의 짜임으로 볼 때 자음, 비읍과 모음, 이. 거기에 자음, 치읓이 하나 더 있잖아요. 자, 이런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에서 글자의 짜임에서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글자를 만든다. 근데 거기에 자음이 이 아래쪽에 더 붙을 수가 있다. 이 아래쪽에 더 붙게 되면 또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고, 자, 이 아래쪽에서 붙는 자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받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받침이 있는 글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다시 150쪽 밑에 보겠습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고 써봅시다. 네, 이제 받침이 있는 글자에 대해서 읽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받침이 있죠? 이름에도 네, 받침이 없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 여러분의 이름 또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 여러분 쓸 줄 알 거예요. 보면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음과 모음을 배우고 글자의 짜임을 배울 때 이런 글자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받침이에요. 교과서에서는 처음으로 6단원에 이 받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게 이번 6단원이에요. 자, 그러면 6단원 받침 있는 글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152쪽 볼게요. 152쪽. 자, 오늘 6단원 받침이 있는 글자 첫 시간으로 제목 보겠습니다. 글자를 정확하게 써야 하는 까닭 알기. 글자를 정확하게 써야 하는 까닭 알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글자를 정확하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글자를 정확하게 써야죠. 자, 그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2쪽 1번 보세요. 다람쥐가 글자를 정확하게 썼는지 살펴봅시다. 다람쥐가 글자를 정확하게 썼는가를 살펴보세요. 자, 누가 나옵니까? 당연히 다람쥐 나오죠? 네, 다람쥐. 그리고 토끼 나오네요. 토끼가 다람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네요. 아, 요렇게 말풍선처럼 돼 있네요. 전화 통화하고 있어요. 토끼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알림장이죠, 알림장. 아, 여기는 알림장을 썼나 봐요. 알림장을 보면서 전화 통화를 해줍니다. 다람쥐가 전화를 했나 봐요. 물어봤어요. 준비물이 뭐야? 이렇게. 아마 알림장을 쓰지 않았나 봐요. 또는 뭐 학교에 못 갔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알림장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 친구 토끼에게 전화를 걸어서 준비물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토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쓴 알림장을 보면서 준비물은 손수건과 줄넘기야. 손수건 알죠? 손수건과 줄넘기야 라고 똑똑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잘 썼나 봐요. 자, 그 얘기를 들은 다람쥐가 뭐 부모님께 보여드리거나 그러기 위해서 씁니다. 토끼의 이야기를 듣고 손수건과 줄넘기야. 그래서 손수건과 줄넘기 쓰겠죠. 자, 어떻게 썼나요? 소수건, 소수거, 그렇죠? 그리고 주너기. 아직 다람쥐는 받침을 쓰지 못하는 것 같네요. 소수거, 주너기. 자, 뭐가 없어요? 받침이 없죠. 받침. 네. 다람쥐는 글자를 정확히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침, 글자의 짜임 중에서 자음과 모음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나 봅니다. 자, 그래서 다람쥐가 일단 소수거 주너기라고 쓴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봅시다. 엄마한테 보여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쨌든 뭐 토끼야 고마워 했겠죠. 자, 153쪽 2번 다람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봅시다. 자, 다람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봅시다. 다람쥐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 여러분 좋아하는 만화식으로 되어 있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네, 순서대로 보란 얘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문, 방, 구.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가게죠. 네. 학용품들 파는데, 또 장난감도 팔고, 책도 팔고, 공책, 연필, 예쁜 학용품 파는 문방구, 또 학교에서 필요한 재료들도 팔죠. 문방구, 우리 이제 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럴 텐데 문방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게죠. 자, 문방구에 갔어요. 문방구 그럼 왜 갔을까? 이 소수거 주너기 쓴 종이를 가지고 문방구 가서 살려고 하는 거겠죠? 없나 봐요. 네. 그래도 혼자서 문방구 가서 살 수도 있고 아주 씩씩하네요. 자, 문방구에 갔어요. 자, 문방구 가서 2번. 아저씨 안녕하세요. 인사 잘했네요. 인사말하기 우리 5단원 인사말 잘 썼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인사말 잘 썼네요. 공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5단원을 잘했나 봐요. 아저씨도 인사말 이 상황에서 어떤 인사말 할까요? 안녕, 어서 오너라, 어서 오세요.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네, 인사말. 우리 가게 갔을 때 인사하고 가게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어서 오세요 하잖아. 네. 근데 이제 문방구니까 어서 오세요 하지 않고 어서 오너라 뭐 잘 아는 또 사이인가 봐요. 인사말을 적절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3번. 왜 갔을까? 까닭이 나오죠. 준비물을 사러 왔어요. 준비물 사러 왔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문방구 아저씨가 그래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하셨죠. 자 볼까요? 준비물을 사러 왔어요. 그래 무엇을 줄까? 네, 그래 무엇을 줄까? 4번 잊어버리지 않게 써왔어요. 잘했네요. 네, 아주 우리 다람쥐 알림장 못 쓴 거 빼놓고는 뭐 아주 잘했어요. 인사말도 잘하고 혼자 문방구도 가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종이에 써가고 훌륭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써왔어요 라고 했죠. 잊어버리지 않게 써왔어요. 5번 여기요 이거 주세요 하면서 아저씨한테 딱 드렸는데 아저씨가 짜잔. 자, 이 표시가 뭐예요? 당황하고 계시죠? 당황스러워. 이게 뭐야? 짜잔. 뜨억. 우리 뜨억 하는 거죠. 소수거 준어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소수거 준어기? 뭐지?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준비물을 살 수 있었을까요? 네,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소수거가 뭐고 준어기가 뭐야? 문방구에는 이런 거 없단다. 다시 알아오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러면 저 다시 물어볼게요. 토끼에게 전화를 다시 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는 제가 토끼한테 들은 건데 이거 틀린 거 아닌데 소수거 준어기 맞는데 없단다. 이런 거 없단다. 생각하다가 너 혹시 잘못 쓴 거 아니니? 뭐 그런 얘기하다가 손수건 아저씨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혹시 얘가 받침을 모르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손수건과 줄넘기를 찾아줄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런 불편함을 겪었겠죠. 자, 결국 다람쥐는 토끼에게 잘 받아줬고 인사말도 잘하고 문방구 가서 잘 준비하려고 했으나 본인이 글자의 짜임 중에 받침을 몰라서 글자를 정확하게 쓰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람쥐 잘했는데 정확하게 글자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의 상황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154쪽. 자, 3번. 다람쥐가 쓴 글자를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다람쥐가 실제 어떻게 썼고 어떤 잘못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다람쥐가 쓴 글자를 살펴봅시다. 1번. 자, 다람쥐가 쓴 글자는 소수거 준어기죠. 우리 한번 써볼까요? 자, 연필 바르기 잡고 소수거 준어기. 자, 소수거 준어기예요. 다람쥐가 쓴 글자는. 하지만 토끼가 2번. 토끼가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토끼가 말한 건 뭐예요? 닦을 때 쓰는 손수건. 그리고 체육 시간에 하는 줄넘기였잖아요. 자, 손수건과 줄넘기 우리 한번 써볼까요? 손수건 맞죠? 줄넘기 맞죠? 자, 손수건과 줄넘기에는 받침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수건과 줄넘기 글자를 한번 봅시다. 자, 손수건에는 시옷이라는 손자, 손수건에 일단 손자에는 시옷이라는 자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라는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소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자, 니은이라는 자음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 되는 거죠. 손. 그리고 수는 어떨까요? 시옷이라는 자음에 우라는 모음이 있죠.
그래서 수. 자, 손수건 할 때 숫자에는 받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받침이 있는 글자도 있고 받침이 없는 글자도 있다는 얘기죠. 자, 건자 볼까요? 건자. 자, 당연히 자음, 기역이 있죠. 그리고 자, 어라는 모음이 있습니다. 아까 다람쥐가 소수거 이렇게 썼잖아요. 소수거. 네. 근데 거에 뭐가 하나 더 있죠? 자음이 있죠. 자음, 니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이 된 거죠. 손수건. 자, 다람쥐는 받침을 뺀 거죠. 받침을 빼니까 소, 수, 거 이렇게 쓴 거고, 우리가 토끼가 말한 원래 맞는 글자는 손, 수, 건이었죠. 네. 손자와 건자의 받침을 빠뜨린 거. 받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네. 써볼까요? 자, 자음자 시옷, 모음자 오, 자음자 받침 니은이 더 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자, 선생님 모형으로는 숫자가 이렇게 작지만, 우리 쓸 때는 어때요? 더 길쭉하게 써야겠죠. 중간에 맞춰야 되니까. 자, 시옷을 더 좀 약간 좀 길쭉하게. 자, 우자도 더 길쭉하게 뺀 거죠. 자, 숫자. 그리고 건자 볼까요? 자, 기역 쓰고, 모음자, 여기까지가 다람쥐가 쓰는 건데, 니은을 받침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건 되겠다. 손수건. 자, 그 다음 줄넘기 볼까요? 줄넘기. 자, 줄넘기의 주자 봅시다. 주자. 우리 자음자 지읒과 모음자 우가 해서 주가 됐잖아요. 주. 그리고 다람쥐는 너기라고 그랬어. 자음자 니은과 모음자 너. 그리고 자음자 기역과 모음자 이, 주너기 이렇게 썼잖아요. 하지만 줄넘기 할 때는 자, 주의 자음자 리을이 더 있다. 줄 발음이 줄. 너기 너의 밑에 미음이 있다. 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 주자와 너자 밑에 자음이 하나씩 더 있다는 거. 밑에서. 자, 우리 모음의 위치 오른쪽 그리고 자음의 오른쪽 또는 밑에였잖아요. 자음은 받침 자음은 밑에서 붙는다. 줄넘기. 자, 써볼까요? 자음자 지읒에 모음자 우에 여기까지가 주인데 자음자 리을이 밑에 더 있었다. 그래서 줄. 그리고 자음자 니은에 모음자 어가 해서 너인데 거기에 미음이 밑에서 붙어서 받침으로 기는 받침 없이 기. 그래서 기자 쓸 때는 좀 더 자음자 모음자가 더 크고 길쭉하죠. 세로로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가 가운데 맞춰 써야 되니까 이렇게 가운데 맞춰 써야 되니까요. 자, 받침이 있는 글자들은 조금 처음에 자음과 모음들이 어떻게 좀 더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가운데 맞춰야 되니까. 그 차이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4번에서 한번 다시 얘기 나눠봅시다. 다람쥐가 쓴 글자와 토끼가 말한 것은 어떻게 달랐는지 말해 봅시다. 다람쥐가 쓴 글자와 토끼가 말한 것은 어떻게 달랐을까를 말해 보세요. 자, 말해 봅시다. 소수거 주너기, 손수건 줄넘기. 자, 우리 파란 받침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파란 자음자 받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니은과
니은이 있다는 거, 리을이 있다는 거, 미음이 있다는 이 받침이 있다는 게 다르죠. 다람쥐는 글자를 정확히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를 잊었기 때문에 받침을 잊었기 때문에 받침 쓰는 거를 몰랐든지 받침 쓰는 거를 잊었든지 했기 때문에 정확히 쓰지 못한 것입니다. 자, 자신이 받침을 정확히 쓰지 못하니까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전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내가 손수건과 줄넘기를 사고 싶은 내 생각을 아까 문방구 가서 문방구 아저씨께 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으로? 글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글자의 짜임 중에 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 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 이 자음 더하기 모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음이 더 밑에 붙을 수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말을 글로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말이 받침이 없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받침까지 이제 붙은 글자의 짜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것이고, 그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완벽한 글자를 써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무엇을 배울까요? 1번,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 알기. 네.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 받침이 있는 글자. 그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음, 모음, 자음. 또는 자음, 모음, 자음. 이 짜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모음의 짜임은 밑에서 자음의 밑에서 붙고 또는 오른쪽에서 붙고 그거 있잖아요. 받침은 거기에 밑에서 붙고 밑에서 붙는다. 그게 이 1번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인 거예요. 그 다음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기. 우리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줄, 넘. 우리 발음 아까 선생님이 조금 보여줬는데 지읒에다가 우, 주였잖아요. 그냥 주였는데 리을이 들어가니까 우리 리을 줄 리을의 발음이 붙는 거죠. 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받침으로 있으니까 얘도 소리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넘. 네, 우리가 미음 넘 끝에 있으니까 끝소리잖아요. 왜 선생님이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첫 소리, 중간 소리, 끝 소리.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던 주, 너 그 소리를 끝 소리인 자음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끝 소리니까 받침이 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종성이라고 했어요. 마칠 종자. 그래서 끝 소리니까 끝 소리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줄 끝소리, 넘 끝소리로. 그래서 받침이 있는 글자 읽기에 대해서 학습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 그리고 받침이 있는 글자의 읽기. 이미 선생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또 간단히 설명해 준 거를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1번, 2번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완벽하게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받침 있는 글자 쓰기. 네, 받침 있는 글자 쓰기. 연필 바르게 잡고 가운데 맞춰서 좀 더 세로를 길게 써야 돼요. 받침이 없는 거는. 그거와 달리 받침이 있으면 좀 위에 자음과 모음을 좀 더 납작하게 쓰고 밑에 받침까지 해줘야 가운데 정확히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다 했던 얘기죠. 네. 우리 공부하다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다 연결된 거예요.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까지 하면 중요한 건 끝나고요. 4번은 이제 받침 있는 글자로 다양한 놀이 활동을 하면서
익혀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4번은 그냥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이고 1, 2, 3번 학습을 하면서는 집중해서 아 맞아 그거야 한 거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침 활동하면서 받침이 자음이 하나가 아닌 걸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우리 겹자음 얘기 했었잖아요. 된소리. 네. 또 우리가 막 복모음도 얘기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발음, 소리 발음할 때 보면 자음이 만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받침에 네. 자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있는 받침도 있다는 것도 선생님이 조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6단원 우리 국어 1-1나 6단원 받침이 있는 글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6단원 안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